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민주당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죠.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당시 때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진짜 설마 했었죠. 설마 민주당에서 정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 민주당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건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까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기억나시죠?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이 뭐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최강욱이나 이런 식의 잡단 인간도 나와가지고 검찰 수사가 어느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통제가 안 된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부터 민주당 것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개딸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제 판단이 아주 정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죠. 설마 이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오송이제 그 사고에 대해 가지고 참 진짜 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늘어놓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선동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 김어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신문사라고 불리는 곳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대체 한겨레가 한 걸렌지 한 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겨레가 선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MBC가 어떤 식의 이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송이제 지하차도를 찾은 이재명 이래가지고 선동의 내용은 간단했죠. 이재명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통제선을 넘지 않고 이재명이 둘러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방 관계자 브리핑까지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MBC가 저 자막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저렇게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경찰 통제선도 넘지 않고 브리핑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현장을 찾았을 때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진 한 가지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왔다. 이재명 오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총통각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렇게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의자까지도 대령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저때 당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글쎄요. 저거를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현장에 가가지고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또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가 그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의적인지 알 수 있죠. 원희룡 비켜달라 5번이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가 현장 수습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저 기사만 딱 보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우리 좀 지나가야 되니까 구조활동을 위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5번이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고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밑에 실제로 그런 장면을 넣어놨어요.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겠다, 짧게 인터뷰를 고집하겠다, 차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가운데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게 왜 선동인지 일단 제가 그때 당시 현장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일단 오송 그 현장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문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원희룡 장관이 이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쭉 이제 둘러보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확인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견인차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니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차적으로 일단 원희룡 장관이 짧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죠.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만 피해달라고 하니까 예. 네, 우선 좀. 잠깐만 펴주시죠. 저희 차부터 펴주시죠. 차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차부터 보내니까.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우선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우선좀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우선좀 계속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 관계자라고 보이는 분이 와가지고 견인차가 들어온다 좀 비켜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우선좀 하면서 기자들과 같이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좀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무슨 뭐 우선좀 계속해가지고 인터뷰를 고집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우선좀 비켜달라라고 하는 의미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한겨레는 도대체 언론사가 맞을까? 지금 저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희룡 장관이 입장을 갖다가 기자들이 지금 뭐 원희룡 장관만 길을 막고 있었습니까? 기자들 많은 사람들 수십 명이나 저렇게 같이 지금 원희룡 장관 앞에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뭐 수의 현장에서 그거를 구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저급한 5번이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끝까지 뭔가 인터뷰를 고집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선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제가 참 기가 찼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기자회견을 이유로 몇 초 동안 시간을 끌었대요. 20초 동안 원희룡 장관이 시간을 끌었다. 뭐 대단히 뭐 20분 뭐 20시간 이렇게 뭐 구조 활동이 지체가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20초 가량 지체가 된 거를 가지고 대서특필을 하면서 마치 원희룡 장관이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최소한의 기자로서의 역량을 떠나 가지고 정말 나쁜 기자라고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한 가지 장면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이제 다가가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웃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저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 분입니다만 타의에 의해 가지고 정말 뭐 찰나의 순간에 저렇게 찍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찰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김남국도 있고요. 황운하도 있고 뭐 별의별 인간들 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거 진짜 완전히 뭐였습니까? 퓰리처 상감이었죠. 앞에 지금 보니까 뭐 대충 뭐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웃음꽃이 전부 다 피어 있는데 그 뒤에 딱 보니까 뉴스 장면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TV가 이제 켜져 있습니다. 저 지금 TV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놀랍게도 대전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뭔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위독한 상태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던 게 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뒤에다가 심지어 TV까지 켜놓고 앞에서 민주당 저런 인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꽃이 활짝 피고 심지어 자기들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당당하게 공개까지 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소름 끼치는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황운하가 저기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웃음꽃이 폈는데 황운하 지역구가 어딥니까? 그쵸?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지 지역구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바로 뒤에서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으면서 황홀하는 지금 웃음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야말로 진짜로 우리가 소시오패스다. 진짜로 저 인간들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 온통 그냥 머릿속에는 정치밖에 없는 인간들이고 자기들이 어떤 이속만 챙기는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현장에서 찰나의 순간에 사진을 찍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웃을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그게 막 정당한 거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온통 머릿속에는 이번에 그 오송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까지 이번에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김의겸이가 사고 한 가지 크게 쳤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던 거 그거를 비판한답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번에 오송 사건에 대해 가지고 빗대어 가지고 그거를 비판했던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저게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멘탈리티가 있고 어떤 식의 생각이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송 지하차도로 국가를 밀어넣었다 이런 식의 비유를 쓸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이재명 은 뭐 소시오패스라는 게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런 이재명을 따르는 인간들조차 다 똑같은 수준인가 참으로 진짜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오송 이번 사건이 왜 발생을 했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 간단해요.
제발 우리가 이런 식의 국가적인 아픔,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아픔이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큼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민주당에는 사람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